어떻게 지난 한 주도 한 주가 됐죠? 우리가 못 만난 지? 그쵸?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제가 근무하면서 예. 교실을 안 열었었어요. 좀 된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 건강한 식생활 하셨어요? 뭐, 저야 뭐 그냥 적당히 먹는다고 먹는데 체중이 네. 줄지는 않네요. 이상화 선생님 들어오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이상화 선생님부터 그동안 식생활 네. 어떻게 잘 하셨는지 말씀 나눌까요? 아, 네. 저기를 일단 열어놔야 되는데. 들어갈게요. 네. 네. 계속 네, 잘 보여요? 잘 보이세요? 네, 네, 네. 저희 어제 김장했는데요. 김장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김장을 형제들 어머님 자녀 사촌이 아니라 친동생하고 식구인의 식구들하고 다 모여서 김장을 하다가 네. 이제 올해부터 아니야 4년 전부터 이제 절임 배추를 사서 그냥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다 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로 4년째로 이제 절임 배추를 사가지고 그전에는 배추를 다 심어가지고 어머님이 절여서 이렇게 이제 김장을 했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힘들어하셔가지고 절임 배추를 사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김장을 하는데 토요일날 이제 오후에 저녁에 약속이 잡혀가지고 금요일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점심 때까지 이제 김장을 마무리했는데요. 그거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날에 이제 아들이 모처럼 왔는데 이제 와서 좋아하는 족발이랑 이렇게 해서 먹고 이제 저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채를 이제 썰었습니다. 저희가 4박스 정도, 20kg 4박스 정도 절임 배추를 샀는데 제가 이제 무 개수를 쳐보니까 한 30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무가 좀 작아가지고 무는 이제 어머님이 심으셔가지고 수확해서 이제 씻어가지고 하는데 한 35개 정도 이제 가족들이 이제 무채 썰고요. 젊은 애들이니까 이제 노래를 틀어놓고 이게 무채 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뭐 그거는 생략하고요. 이렇게 해서 청원 절임 배추 4박스, 2kg 4박스 사가지고 이제 김장했는데 무채 썰어서 이제 지드란에서 이렇게 무채를 절였다가 무채를 절이고 그리고 나중에 파 이런 거 넣는 게 헷갈릴까봐 이제 이 정도 넣었구나 이런 거 남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채 이렇게 절여가지고 해서 이제 다음날 자고 이제 속을 이렇게 전날 저녁에 금요일날 이제 절여놓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토요일날 아침부터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김장 속 넣기를 했는데 속 넣는 거는 뭐 준비 과정이 어렵지 뭐 속 넣는 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1시간 정도 이제 속 넣기 뭐 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남편하고 셋이서 주로 속을 넣고 저는 이제 왔다 갔다 심부름하고 어머님이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주시고 뭐 이래가지고 김장을 했는데 거의 다 할 때쯤 동네 할머니가 어머니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또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김장은 이제 했는데 한 그렇게 하니까 저기 한 11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1통 정도 해서 김치 냉장고에 다 이제 해서 넣어놓고 이제 그 어느 해부턴가 배추전을 했는데 절인 배추로 배추전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해서 안 할라 했더니 아들이 직접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배추전을 해가지고 배추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31년째 저기 수육을 이렇게 삶아서 소금을 해서 이렇게 점심을 배추전하고 이렇게 수육하고 해서 이렇게 만나게 점심을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저희 남편 생일이라서 이제 그 아들이 다니는 그 회사에 조선호텔 뭐 아리아라는 데가 이따라서 저녁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거기서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약속을 해서 가서 저녁을 김장해놓고 서울 가서 이제 먹고 내려왔는데 갈 때 한 1시간 반이면 가는데 서울에서 뭐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 시청 앞에 어디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3시간 반이 걸려가지고 엄청 힘들게 갔다가 가서 저녁은 먹고 그리고 이제 지가를 6만 원 나왔어요? 네. 1인분에 얼마야, 그럼? 날 했는데 이게 올라갔네요. 1인분에 19만 얼마? 19만 얼마인가 봐요? 18만 20만 원 돈이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 조선 호텔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런 거 먹어보고 아들이 생일이라고 남편 여친이 선물이랑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꺼야 되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유,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냈네요. 네, 그래서 1년에 주로 김치만 있으면 뭐 웬만한 반찬은 다 해결이 되잖아요. 볶아도 먹고 김치국도 끓여 먹고 또 뭐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김장을 하면서 먹어보니까 김장을 한 다음부터 한 달 뒤 정도 보름에 한 달 정도가 제일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을 때 제일 맛있더라고요. 1월달에 그래서 1월달에는 열심히 이제 김장김치를 먹어야 될 때가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근데 지나면은 이제 볶아 먹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김장을 마무리를 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김장을 하면 그거를 직접 넣나요? 아니면 며칠 있다가 넣나요? 김치 냉장고에? 바로 넣어요. 바로 넣어요? 바로 넣어도 김치 저장용으로 해가지고 강으로 해놓거든요. 네. 그래도 그냥 서서히 익더라고요. 그래도 이거요? 네, 한 3일 놔두고 넣어놓을까 했죠. 약간 살짝 하룻밤 재우거나 뭐 이렇게 익혀서 넣으니까 얘가 너무 빨리 쉬어가지고 안 되는구나. 바로 해서 바로 넣어도 1월 되면 알맞게 익더라고요. 한 2월 한 2세 달 요 안에는 최대로 이제 맛있는 시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되면 좀 익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바로 넣어줘. 그래서 절대로 익혀서 넣으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바로 먹을 거는 뭐 한 통 정도는 익혀서 넣어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1년 내내 두고 먹을 거면 하자마자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남은 무로 깍두기 담았는데 그거는 제가 포스팅 못했어요. 여기까지 가요. 사실
사진도 못 찍었네 오늘. 사진도 못 찍었네. 유 대표님 뭐 질문 없으세요? 예, 김장 바로 떠오르는 건 없고, 김장은 또 전 해본 지가 좀 여러 해 돼가지고, 예, 김장은 어떻게 하세요? 안 하세요? 사서 드세요? 거의 이제는 안 하죠. 한 10년쯤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서 드세요. 예, 그리고 뭐 옆에서 들어오는 거, 뭐 사서 먹는 거, 네. 예, 그렇게 합니다. 최민 선생님은 하셨어요 김장? 저는 어제 오늘 1박 2일로 김장하고 한 6시쯤에 집에 도착했어요. 대부도 가서. 대부도에서 김장하셨어요? 네, 유튜브에 다 올렸어요. 그러시구나. 좀 이따 보여주시겠네요? 네? 좀 이따 보여주시겠네요? 저기 유튜브에 올린 건 안 보여드리고 그냥 사진만, 오늘은 이제 음식 사진만 찍었죠. 네. 유튜브를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니까 마당에서 김장 뭐 야채 다듬고 막 했잖아요. 네. 저는 그 영상이 하늘도 아름답고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유 대표님, 지지난주 식사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식사하신 거. 네. 별로 없긴 한데. 화면 공유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방송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화면 공유가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그때 했던 게 아마 어디까지였을까? 여기까지였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시골 내려갔다 올라온 거는 했죠. 예, 아마 그 다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요쯤? 예. 네네네. 그 금산에서, 예, 그 쌀을 이제 하셨다고 쌀하고, 그 다음 표고하고, 요거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표고는 뭐, 한 1년 내내 보내주신 걸로 잘 먹고 있고, 예, 이성재 그 대표님이 챙겨주셔가지고, 그래서, 거의 떨어질만 하면 딱딱딱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쌀도 함께 보내셨는데, 그동안은 그 밥솥이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밥맛이 조금 별로여갖고, 그러니까 실제 고치니까, 불러갖고 고치니까, 고장이 나 있긴 하고, 그리고 이제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쌀이 바뀌니까 밥맛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골에 어머니가 계실 때는 가서 먹어보면 밥맛이 좋아서 밥솥 차이인가? 그런데 쌀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번 정말로 밥맛이 좋아서 그래서 아예 이제 이번부터는 쌀 바꾸기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귤은 이제 과일들은 주로 이제 김미경님이 잘 챙겨주세요. 인천 김미경님이.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명절도 아닌데 또 보내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김상진님이라고 원래 함께 공부하시던 분이 계세요. 서울에서. 예, 그랬는데 그분이 제주 내려가셔가지고 감귤 농장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분한테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꼬박꼬박 보내주시는데 이번에 굉장히 또 겉에 여기 붙어온 편지에는 이번 게 되게 맛이 없다. 근데 먹어보니까, 예.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예. 잘 먹고 있습니다. 요새는 귤은 되게 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얘는, 충주, 거기에, 고양시 시의원들 대상으로 해갖고 AI 강의를 이제 하러 갔는데,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맛있어서 찍은 게 아니고, 맛은 괜찮았어요. 맛은 괜찮았는데, 아까 이상화 계장님
수육은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저기 한데 얘는 진짜 혼자 먹어도 양이 좀 모자랄 듯한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아쉽다. 예,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맛은 괜찮았어요. 예, 거기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는 이건 뒤풀이 자리 사진이었구나.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항상 그 식사 때는 한 분이 여기는 어디냐? 여기가 구조가 지금 저기에서 그런데 요분 댁인데 예, 근데 한 분이 이번에 그 광교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사진 봐가지고 그분이 영판 그런 게 이분이 전에 살던 집하고 이 집하고 구조가 똑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별로 변화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식사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후식인데, 식사할 때는 제가 탄수화물 이야기 때문에 식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나머지 거 있는 대로, 잘 집어먹는 그 정도 선인데, 근데 간식 때가 되면 또 먹으니까 결국은 소용이 없는 그런 식이 돼서 별로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집 가까운 곳에가 포항물회 집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반 물회는 조금 잘 안 맞는데 포항물회 먹으면서 느낀 게 포항물회가 그 물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물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집에서 회 해 먹을 때는 항상 회를 초무침을 먹었었거든요. 사실 사시미는 나중에 서울 와가지고 무치지 않은 거, 그런 거를 서울에서 먹기 시작하긴 했는데 전 지금도 사실은 그다지 사시미는 별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예, 그냥 있으면 먹는 정도인데 회무침은 항상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물회집인데 가서 먹으면 그 초무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심심하면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한쪽은 회덮밥, 한쪽은 포항물회 그렇게 하고 한쪽은 그래서 회덮밥은 밥 쪽으로 그리고 포항물회 쪽은 면 쪽으로 그렇게 나와서 예, 먹고 여긴 아니구나. 이건 저기 강남구 주민자치회 쪽 강의 갔는데 기다리게 만드느라고 이거 챙겨주더라고요. 과자들 이거 저거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역시 건강하지 않은 식사 넘어가고 이게 이제 또 한 주 넘어가서 이건 마찬가지. 여기 이제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도 이제 식사 끝나면 항상 뒤에 이제 과일들하고 그 다음에 과자들하고 이런 거 먹게 되니까 역시 똑같은 상황. 여기는 어제 그 국회 여의도 국회에 가서 그쪽 이제 그 모임이 있었는데 얼라이언스 데이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쪽 하고 나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여기가 정인면옥인가 그래가지고 그 뮬랭 예 그쪽에 상당히 저기가 됐다 그래서 가서 먹는데 저는 육개장 먹는데 괜찮았고 그리고 영민님은 거기서 예, 그 냉면을 먹는데 입에 안 맞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먹어보니까 실제 어렸을 때 많이 먹고 했던 북한식 냉면 그쪽의 맛이 가까워서 아내 입맛에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알 것 같다. 그런 정도였어요. 예, 그렇게 해서 어제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정도에서 끝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전에 장 보러 갔다 왔어요. 저희가 저녁을 7시에 먹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얼른 먹고 나니까 끝나고 가자 그러니까는 졸릴 것 같다고. 예, 그래서 근데 얼른 갔다 오면 시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김치랜다. 배추가 가격이 다시 좀 낮아졌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배추 좀 먹고 싶다고 배추 사자고 그래가지고 배추 사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그거 사오고 계란 두부는 원래 먹던 게 없어서 두부는 안 사오고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그래도 금요일마다 꼭 그렇게 같이 모이시나 봐요. 빠짐없이. 예, 저희 이제 네. 매번 저기 하는데, 사실 제가 오프라인 모임이, 그거밖에 없어요. 오프라인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은. 예. 그래서, 근데 참 사람들이 모이면 네. 이렇게 뭔가가 먹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건 맞는 거 아닌가요? 모여서 안 먹으면 제일 저는 좀, 왜 모이지?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하지? 약간 그런 아니, 기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예. 우리가 이제 만났을 때 그런 네. 어떤, 이제는 무슨 타이틀이 있잖아요. 네. 뭐 아니, 타이틀에 예배를. 무관하게 일단 먹어야 돼요. 글쎄, 그래서 네. 사실 저는 그런 모임들이 때로는 먹는 거를 즐기지만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모이면 그러세요? 먹는 게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일 자리가. 특히 저녁 시간에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적게 먹어야 될 게 저녁 식사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자야 식사하고 되니까. 네, 좀 있으면 자고 활동량이 없기 때문에 가장 적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일반 직장인들은 저녁 문화가 좀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네. 아침 점심을 먹을 수 없는,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저녁으로 밀려가지고 그거라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출근하는 재미에 유일한 게 저녁 먹는 건데. 그래서 사실 그 모임이라는 게 그 만나서 즐겁고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거에 막 중점을 둬야 되는데 먹는 것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가면은 또 너무나 잘 먹고 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그래서 모임이 거의 공식적으로는 11시인데 12시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밤 끝나는 11시, 시간이 12시요? 아, 밤 끝나는 11시. 시간. 예, 어, 예. 왜냐면 시작은 8시쯤 하는데 어, 어, 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러니까 원래 순서를 먼저 먹고 시작을 해요. 먼저 먹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야기 나누고 저기 하고 해서 끝나서 집에 갈 때쯤 되면 이제 소화가 되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뒤에 간식도 계속 주워 먹으면서 이야기를 그렇죠. 해서 예. 그닥 건강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원 선생님은 질문 없으세요? 네. 어떻게 유 대표님이 제 거 열어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여는 거는 할 수는 있지요. 어떻게? 저기에다 올리셨나요? 네, 토론방이에요. 토론방이요? 그럼, 저는 되게 많아요. 왜냐면 예. 뭐 그동안에 베트남 여행을 갔었어요. 네. 그래서 잘 다녀오셨어요? 네, 그냥 나트랑 하고 달랏인가? 달라. 네, 달랏. 근데 그냥 이제 여행 상품들이 그 외국이나 한국이나 다 이렇게 유사한 것 같아. 장소를 찍고 사진 찍고 사진 촬영하는 게 좀 어떤 때는 어느 장소에서는 주 목적인 듯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요거 열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대부도에서 따온 감이랑 저기예요. 대봉. 그래서 익은 것 같아서 이제 아침에 남편이랑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먹어요. 계란, 고구마, 뭐 사과도 먹고. 네. 그리고 제가 요즘 그 병원에 다녀요. 병원에 환자로 다니는 게 아니라 간호사로 다니는데 병원 밥을 찍어봤어요. 점심에 이제는 북어 미역국이고 돼지 불고기, 김치, 콩나물 무침, 물을 잔멸치에다 이렇게 약간 자작하게 해놨더라고요. 이거 무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요걸 해봐야 되겠다. 언제 잔멸치로 이렇게 약간 자작하게 무를 졸였더라고요. 저거 경상도 음식이더라고요. 저도 아, 그래요? 어렸을 때 못 먹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 네. 저렇게 저걸 하더라고요. 네. 멸치 가지고. 예. 그리고 김치가 중국 김치더라고요. 요거. 예, 예. 그럼 저는 중국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예. 여기서 먹는데
그럼 중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에 수출하는 건가요? 중국 김치라고 그러면? 예, 수입돼서 들어오는 거죠. 어. 예. 근데 맛이 깔끔하고 괜찮아요. 난 그래서 그 원산지 그걸 잘 안 봐 가지고 '아 여기서 조리사 분들이 하셨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국산 김치라고 써 있어 가지고 왠지 먹기 싫은 느낌. 아, 맛은 좋아요. 이제 그, 네. 젓갈 같은 것도 저기 하고, 안에 네. 식재료들을, 거기도 이제 네네네. 수입되는 종류 따라 다른데, 네. 식당용으로 오는 것들은 네. 그, 들어가는 거를 최소화하니까 맛이 깨끗해진, 그냥 딱 그 상황이 된, 예, 깔끔하더라고요. 예. 네. 네. 중국 김치였습니다. 네. 최근에 또 저는 이제 김밥을 한 2 주에 한 번씩은 싸요. 그래서 그냥 또 김밥을 싸 봤어요. 어제 저녁은 저기 그 뭐지? 점심이었구나. 네. 네. 국회의사당역, 거기 지하에서 꼬마김밥, 네. 그걸로 했는데, 요만씩 한 거 하나가 1,500원씩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거 4개 집었더니 6,000원. 오뎅 2개 3,000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10,000원 가까이 되네요. 예. 네. 요것도 대부도 숙모님이 주셔 가지고 그냥 사진 찍었어요. 우리 TV 앞에 있습니다. 호박과 그냥 감. 음, 감이 단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아 근데 이걸로 그 숙모는요 꽃감을 만들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따 주셨는데 연시로 먹어요. 그냥 쪼끔. 그렇게 예. 되네. 그냥 연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얜 뭐예요? 왜 여기 끼어 있어요? 잎사귀예요. 잎사귀가 하나 얘 붙어 이파리가 하나 붙은 거예요? 네. 네. 음, 이거는 지지난주에 반찬 봉사 우리 교회에서는 독거노인 50 분한테 2 주에 한 번씩 근데 요거 작은 감자를 요렇게 물엿이랑 간장이랑 넣어서 이렇게 졸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봉사 갔다가 사진 찍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집어 먹어요, 제가. 요거는 또 외삼촌이 대부도에서 닭을 키우세요. 토종닭. 거기서도 요거 하나에 20,000원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이 잡는 거 그냥 한번 찍어 봤습니다. 또 요것도 식당에서 밥 먹었어요. 수육에다가 이제 숙주나물, 마늘종, 멸치볶음, 또 이게 우거지 된장국. 그래서 그냥 사진 식당에서 밥 먹었습니다. 중국산 김치. 네, 중국산 김치예요. 이건 숙주 같아 보이는데. 네, 숙주나물이에요. 예, 숙주나물. 예. 뭐 넣은 거예요? 그냥 우거지 된장국 같아요. 우거지요? 예. 네. 근데 저는 어디 가나 왜 이렇게 밥이 맛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밥, 식당 밥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맛있고 감사해요. 제가 요리를 안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베트남 갔을 때 점심에 이제 외식을 한 건데 밥에다가 계란찜이에요. 그 옆에 있는 게. 계란찜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지고기를 얇게 요거가 계란찜. 네, 계란찜. 그리고 돼지고기를 얇게 구웠더라고요. 양념을 하고. 그다음에 계란 후라이, 상추, 네, 오이 이런 그리고 뭐 그리고 저 파란 거는 중앙에 있는 건 모닝 글로리라는 나물이에요. 그리고 김치도 있고 네, 근데 김치 같은 거는 뭐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맛없게 생긴 느낌이 들어 가지고. 거의 한국 밥상이네요. 네. 모양새가 딱. 네. 얘는 뭐예요, 얘? 어디요? 미역국인가? 걔는 뭐지? 미역국이었던 것 같아요. 미역국. 미역국이 맛있었어요. 근데 건더기가 뭔가 느낌이 따로 노는 듯한 얘 뭘까? 두부인가 뭐 아무튼 미역국이었는데 참 예. 그냥 뭐 맛이 괜찮더라고요. 파스타를 넣으셨는지.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돼지고기 구운 거를 안 먹어 가지고 얘요? 네. 그래서 제가 남의 거 2개를 더 먹었어요. 음, 네. 사람들 잘 안 먹더라고요. 얘는 뭐예요? 얘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색깔. 뭐 국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에요. 국은 아닌가 봐요. 얘가 참가? 미역국이거든요. 그럼 이거 아, 뭐지? 근데 예, 기억이 안 나네. 궁금해서. 물김치? 아니에요. 먹지도 않았던 것 같아. 느낌이 잘 안 와서. 예. 기억이 안 나. 얘는 고기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소스 같은 거. 물은 그냥 물이 아닌 것 같아요. 차 같은데 네, 뭘로 차 나오는 같은 거? 건데, 예, 그래도 무슨 뭐 차? 그렇게 몰라요. 근데 맛이 괜찮아요. 예. 이것도 이게 뭐지? 이게 저긴가 봐요. 뭐죠? 베이컨 같아 보이고. 아니. 아침 식사인가? 아침 식사인데요. 네. 계란 프라이, 저거는 망고. 맨 위에 있는 거는 아. 망고고요. 얼핏 보면 그 감 옆에는- 같이 생겼는데. 네, 그 옆에는 요플렛에다가 뭘 제가 넣어가지고 온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 요거는 그 뭐지요? 쌀국수예요. 쌀국수. 쌀국수에다가 제가 이제 야채를 많이 넣고 저기 매운 고추를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쌀국수가 완전히 곰국 같은 국에다가 그렇게 주는데 맛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이것도 과일이죠. 과일 이름을 몰라요, 저는. 네. 수박이랑. 얘 백향과 아닌가요? 네? 백향과? 글쎄요. 저희 과일 이름 몰라요, 맨날. 아, 그 다음에 이거는 용으로 시작되는 건데. 용과. 네. 근데 수박이 나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네, 수박. 그러니까 호텔 조식은 다 이렇게 호텔에서 먹잖아요. 아침에 조식은 호텔 조식이라서 그냥 야채에다가 이런 소스 가져와서 제가 이제는 먹었어요. 얘는 무슨 소스일까요? 걔는 이제는 뭐 케찹이랑 마요네즈 뭐 이런 조금 섞은. 너무 자세한 건 묻지 마세요. 기억이 끝? 아닌데? 제가 그래요? 저기도 넣었는데 김장 한 것도 있는데. 네. 그냥 띄었나 봐요. 네, 요것도 저기 베트남에서 먹은 거죠. 베트남에서 어디서? 여기부터인가 봐요. 네, 요거는 이제는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너무 호텔에만 있는다. 마지막 날을 잡아서 술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 그 골목 쪽에 걸어가서 이제는 술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꼬치 구이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요것도 샐러드라고 시켰는데 요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것도 술집에서 먹었던 샐러드예요. 그냥 연한 요플렛 같은 거랑 이렇게 과일이랑 이렇게 했더라고요. 또 요것도 뭐라 그러죠? 저 소라 같이 생긴 거? 골뱅이라고 그러나? 왕골뱅이. 네. 이런 걸 또 시켜 먹었죠. 요거는 저기다. 이제 점심 식사로 요거 이제 볶음밥에다가 이렇게 골뱅이 같은 거 이제는 먹었고요. 그 옆에는 또 어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생긴 건 두부같이 생겼는데. 네, 두부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샤브샤브 비슷하게 해서 드시는 네. 건가? 예. 네, 그래서 먹었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요 골뱅이 같은 거에 맛있어요. 그 골뱅이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골뱅이 속에 다시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옆에 있는 건 누룽지 같은 건데 뻥튀기, 일종의 우리나라 뻥튀기예요. 근데 참 맛이 좋았어요. 볶음밥도 맛있었고 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녔던 식당 중에서 참 맛있었다 이렇게 또. 여기에는 저기 칼국수 같은 면을 넣어서 나중에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면을 넣어서.
여기 야채는 어떤 거예요? 야채도 넣어서 먹었어요. 아니, 야채가 제목이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이 고수를 다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무척 좋아하는데, 예, 요거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냥 가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맛있었습니다. 위에 견과류를 뿌린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얘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견과류 속에가 연두색이 하나가 껴 있어서. 그리고 요거는 또 점심 식사예요. 점심 식사인데 이렇게 닭이 나왔어요. 닭이 이렇게 튀긴 닭이. 뭐 귤도 있고, 중간에는 이렇게 반찬 비슷하게 모닝글로리 뭐 이런 반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대나무 같은 거에 아, 담긴 그게 거는 밥이에요, 밥. 얘가 네, 밥인데, 아유, 사람들이 요즘은 밥을 많이 안 먹어서 반 이상을 다 남겼어요. 네, 밥을 이렇게 대나무에다 이렇게 약간 구운 듯 이렇게 그냥 맛있더라고요. 근데 뭐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베트남에서 덥지 않으셨어요? 근데 달랏이라는 데는 추웠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지가 높아가지고 거기는 춥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그리고 또 비가 와가지고 조금 좀 추웠던 것 같아요. 나트랑은 더운데 달랏이라는 데는 이렇게 고지가 높아서 좀 춥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삼겹살 구이를 먹는 거예요. 저기 그 황토색 그릇에 있는 게 우리나라 된장찌개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한정식 집을 간 것 같아요. 다 한식인 거예요, 일종의. 미역 오이 냉국이랑 또 이것도 김치였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는 삼겹살 구이집을 갔어요. 밥도 나올 거고. 이렇게. 여기죠. 네, 깍두기도 있고, 네, 이렇게 다 한국 음식을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맛은 뭐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된장찌개는 맛있었어요. 삼겹살 구이랑. 또 요거는 이제는 공항에서 만났을 때 다 같이 그냥 순두부찌개 한 그릇씩 먹고 출발합시다. 밤에 보통 베트남이 밤에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5시에 공항에서 만나서 8시에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다 순두부찌개로 먹고 갔죠. 요거는 요것도 호텔 식사죠. 그 다음날 조식. 야채랑 계란이랑 팬케이크에 이런 어떤 크림 같은 거 올려가지고 먹었습니다. 우유 한 잔이랑 이런 것도 먹고요. 이것도 쌀국수예요. 쌀국수고 요 위에는 양배추 피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쌀국수랑 먹으니까 아주 그냥 입안이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과일도 먹었고요. 그리고 커피죠. 커피랑 또 빵도 먹고. 이건 또 점심에 등갈비인가 봐요. 등갈비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 네, 등갈비, 뭐, 이제는 옆에 샐러드, 밥, 뭐, 이렇게. 네. 다 침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등갈비를 사람들이 뭐 반도 안 먹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국이에요? 냉국이에요? 국 같아요. 국. 예. 네, 근데 안 먹었어요. 맥주? 맥주는 아니고 시원한 차였던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는 어제 김장 하기 전, 오늘 배추 속이랑 이렇게 수육 삶은 거 겉절이 이렇게 먹었어요. 저 맨 밑에 요거는 이제 배추 새우젓이에요. 새우젓 그 옆에는 저는 청양고추를 넣어서 이렇게 약간 새콤하게
이렇게 했고요. 얘는 뭐예요? 소주잖아요. 여기 외삼촌들이 아주 진정한 주님을 모시진 않고 그런 그런 주님을 참 잘 모셔요. 이 배추 아침에 일어나서 씻었는데 이제는 엄마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하던 전통 방식인데 오늘 배추를 속을 싸는데 거의 안 절여진 거예요, 배추가. 그래가지고 내가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생새우도 안 사오시고 이래가지고 어제 엄마한테 막 한 소리를 했어요. 에이, 쉬실 때도 됐죠. 원래 합원 시켜드려야지. 근데 예. 지금까지 하신 게 대단하신 거죠. 네. 이거는 배추는 어제 승몬에서 한 포기에 3,000원씩 샀어요. 배추가 엄청 컸어요. 승몬에도 이제 본인 김장하고 남을 게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를 좀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추를 항상 승몬에서 사요. 네. 제가 그 병원에서 콩나물 묵국을 한번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다들 맛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근데 참 시원하더라고요. 전 처음 해 먹어봤어요. 근데 콩나물국보다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콩나물 묵국. 네. 요거는 어제 동치미를 엄마랑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과 들어간 거 같아요. 네, 배도 넣어야 되는데 배는 없어가지고 안 넣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동치미 이런 것들은 제가 요리를 거의 안 해요. 그냥 엄마가 항상 해주셨는데 어제는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나 이런 거를 알게 됐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네. 요거는 이제 어제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찬물에다 한번 소금물에다 담궜다가 건진 다음에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쟁여놓죠. 근데 이제는 또 엄마는 새벽에 이거를 위에 있는 건 또 아래다 놓고 이렇게 과거의 재래식 방법. 근데 요즘 그 대부도에 사시는 분들은 아예 소금물에다가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더라고요. 아예. 그러면은 이제 위아래를 옮기거나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맛이 있을지 어떤 게 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금물에다 잠겨 놓으니까 잘 뭐라 그래야 되나 절여지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소금물에 담궜던 거를 건져서 소금을 이렇게 뿌려 놓으니까 절여지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배추속을 사는데 완전 날배추에다 싸는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옛날에는 아마 네네네. 큰 그릇들이 있잖아요. 네네. 큰 다라이나 이런 종류들이 적어서 그 담그는 방법을 안 쓰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기 공은수 원장님 페이스북을 봤더니 공은수 원장님은 비닐봉지에다 또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에서 일반 아파트에서 김장할 때는 네네네. 욕조라든가 아니면 전부 비닐봉지를 써요. 큰 비닐봉지.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절이는 그런 식으로들 많이들 하고 또 요새는 뭐 절임 배추 사서 하는 데들도 그쵸. 많고. 예. 근데 절임 배추가 엄청 보통 배추가 하나에 3,000원 하잖아요. 근데 예. 절임 배추를 하면 한 포기 한 4만 원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이상화 선생님? 올해 한 박스에 5만 원 주고 샀는데 7포기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9만 원에 7포기면 얼마지? 7, 8에 56, 7에 49, 7,000원? 아, 7,000원. 네. 그렇지, 7,000원 꼴 하던 거죠. 오늘 그 식자재 갔더니 그 김장용 배추 큰 거 있잖아요. 네. 요게 3개 들어간 거 그게 6,500원? 아, 그럼 예. 엄청 싼데요? 지금 가격 많이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전에 갈 때까지만 해도 가격이 높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 그 유명한 셰프가 어머니한테 여쭤봤대요. 어머니, 왜 우리 집은 닭을 저기 할 때 절반으로 해갖고 해요?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 큰 솥이 없어서 그랬다고, 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뭐 용기 이런 것도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죠. 요거는 파김치랑 갓을 넣어서 갓이랑 파김치를 같이 했어요. 전에 교회에서 파김치에 갓을 넣은 걸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제 한번 했는데 모르겠어요. 맛이 어떻게 될지. 파랑 잘 들어가 있어갖고 맛있을 것 같은데. 예. 또 오늘 또 이거는 어제 먹었던 거고 아까 사진은 오늘 먹었던 거예요. 어제는 남편도 오고 뭐 사위도 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 작업을 했고 오늘 뭐 이렇게 일이 많아서 오늘은 사실 숙모 한 분이랑 셋이 했어요. 그 싸고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식사하신 분들도 적었고. 그래서 저는 코스트코에 가서 목살 부위를 한 3kg짜리를 2팩을 샀죠. 그래서 어제 한 팩 쓰고 오늘 한 팩 쓰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또 돌아갔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뭐더라 통감자조림 네. 봉사 활동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그 조리 직접 같이 하셨나요? 안에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안내 봉사하고 올라가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릇에 담는 역할만 했거든요. 아니 저거를 이제 한 6월인가 그때 어머님이 밭에서 감자를 캐오면 이렇게 조그만 거를 이제 한 번 해먹을 정도로 이렇게 가져와서 한 번 정도 하면 이렇게 그 껍질이 아린 맛이 나면서 껍질째 아린 맛이 나면서 잘 맛있게 안 되고 또 열심히 오래 또 이제 껍질이 질긴 것 같아서 오래 끓여놔도 한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혹시 하셨으면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쪄서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 졸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물 넣고 간장 넣고 같이 졸이는 거.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봐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데 별로 그렇게 이 감자 조림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양념이 그 속까지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네, 겉에만 씹었을 때 간이 딱 느껴지고 씹을수록 싱거워지는 느낌? 맞아요. 네, 그렇게 뭐 맛있는 요리는 아니죠. 그냥. 식당에 갔을 때는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집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쩌다 먹으니까 그냥 또 막 먹는 거죠, 뭐. 네. 베트남 가서는 그냥 이렇게 놀러 갔다 오신 건가 봐요. 그렇죠? 제가 유일하게 남녀 모임이 하나 있어요. 남녀 모임이라니까 이상한데 사회에서 만난 분들인데 그냥 남녀 모임이에요. 그래서 남성분이 이번에 이제 총 회원이 한 15, 6분 되는데 남자분들이 2분 가고 여자분이 6분이 갔어요. 네, 그래서 그냥 2년에 한 번씩 해외 여행을 해요. 이제 회비를 이제 내고 일부는 회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 부담으로.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이제 뭐 같이 가시죠, 뭐. 근데 사람들이 여행을 가자, 어디를 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저도 많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 놓고는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여행지고 뭐고 다 결정을 하고 나니까 백두산도 가고 싶은데 어디서 가고 싶어요? 남들이 얘기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 여행에 대한 계획도 없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럴 때는, 아니, 남들이 가면 따라간다는 식이에요, 제가.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가고 싶었던 데는 백두산도 있고, 몽골도 가고 싶고, 이게 가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요번 여행지는 그렇게 저는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단지 여행지에서 내가 돌아왔을 때 느낀 거는, 이분들과 더 함께했던 시간들 때문에 참 가까워진 느낌. 우리가 그동안도 뭐 이 모임이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뭐 충분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서로를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3박 5일 동안 함께한 시간들 때문에, 더 많이 가까워졌구나. 여행이라는 게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다음에는 백두산 가자 하시면 되시겠네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는 11월 모임은 여기서 끝나고 12월 모임은 또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